예, 안녕하십니까. 확률 동적계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확정적 이 동적계법, 즉 이제 어떤 그 상태 간의 어떤 전환, 상태라는 개념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어떤 상태 간의 전환 자체가 이게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확정적 동적계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오버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어떤 그 문제 상황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이제, 일단 주어져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상태라는 정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차체에서 좀 설명드리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sequential decision making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순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는 일단은 내가 의사결정자가 어떤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현재 상황 정보를 일단은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매번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의사결정자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상태라고 하는 정보를 일단은 취득을 하고요. 이 상태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정보를 의사결정자가 관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어떤 상태와 행동의 의존적인 소위 말하는 이 보상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워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의 어떤 상태와 행동의 함수 형태로 보통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스템의 상태는 어, 어떤 그 내가 취한 어떤 행동에 따라서 상태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state trans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태의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확정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여러 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태가 변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상태는 내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바로 어떤 함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State Transition Fun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T라는 시점에 ST라는 상태에서 AT라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 함수에 의해서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시에서 예를 들면 1번 셀이고 이게 2번 셀이고 이제 3번 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1번 셀에서 만약에 내가 우측으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죠? 바로 2라고 하는 상태로 상태 전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1이라는 상태에서 아래로 간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1이라는 상태에서 3이라는 상태로 상태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떤 S 초기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리워드가 발생을 하고 다음 상태로 확정적으로 상태의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의사결정자는 요 다음 상태를 관찰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게 되면 다시 그에 따른 어떤 리워드 보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요 현재 상태와 어떤 행동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또 확정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상태로 상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상태는 바로 직전의 어떤 상태와 어떤 행동, 직전에 취한 어떤 행동에 따라서 마지막 기간에서의 어떤 그 상태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어떤 시점들을
저희는 이제 스테이지 혹은 이제 디시전 에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결정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하는 시점을 저희는 이제 디시전 에폭 혹은 스테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간의 어떤 간격이 뭐 예를 들면 매달 뭐 첫 번째 등과 같이 뭔가 이렇게 일정한 어떤 간격, 시간 간격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반드시 동일한 어떤 타임 인터벌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자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시점이 바로 디시전 에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번 이 스테이지별로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의사결정자가 관찰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직전의 어떤 상태와 내가 취한 행동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어떤 형태의 문제를 sequential decision making, 즉 순차적인 어떤 의사결정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매 단계마다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 즉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것이 바로 이제 목표입니다. 즉 각 단계별로 내가 만약에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테이블을 찾는 것이 저희가 이제 풀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거를 저희는 이제 디시전 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 단계에서 모든 가능한 상태에 따른 최적의 어떤 행동을 찾는 것, 이걸 바로 이 디시전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시전 룰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떤 상태에 따른 어떤 행동을 매핑해주는 이와 같은 어떤 테이블을 찾는 거다. 테이블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시전 룰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력으로 내가 그 상태에 적합한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모든 단계, 각 단계별로 모든 가능한 상태에 따른 어떤 이 행동 을 의미하는 이 디시전 룰을 찾는 게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의 어떤 디시전 룰의 집합을 저희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olicy,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매 단계에서 이런 어떤 sequential decision making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어떠한 상태가 주어지게 되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능한 정책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가장 좋은 정책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가장 좋은 문제, 가장 좋은 어떤 정책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책과 정책 간을 정책 A가 있고 정책 B가 있는데 뭐 A가 B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 매 단계마다 이렇게 보상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 보상들의 총합, 즉 우리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매 단계마다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발생하게 되는 이 보상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전체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보상들의 총합을 최대화하기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게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각 의사결정 시점별로
각 상태에 따라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 주어져 있는 어떤 전체 기간에 발생한 이 보상의 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바로 저희가 이 동적계법을 통해서 찾고자 풀고자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최적의 정책을 찾는 게 바로 이 동적계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주어져 있는 문제를 이 정책이 알려주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즉 각 단계별로 어떤 상태의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정책을 참조해서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제 보상들이 쭉 발생하게 되는데 그 보상들의 총합이 이제 최대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최적의 정책을 찾는 것이 이 동적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 자, 왜 전체 총합을 보느냐?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앞 단계에서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가 결국 이후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발적인 어떤 그 보상만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의 어떤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의 어떤 특성은 내가 앞선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보상의 합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앞선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해 나가야 전반적인 어떤 총합을 극대화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바로 이 동적계법에서 얻고자 하는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소위 말하는 이 overlapping subproblem, 즉 중첩되는 부분 문제 형태로 문제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구성 어떤 식으로 가져갔느냐? 아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은 서프라블럼을 구성하게 되면 그 서프라블럼의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특성상 앞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이후 단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문제 특성을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냐?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특정 단계에서요. 예를 들면 어떤 상태로 기결이 되었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특정한 어떤 스테이지 상에 예를 들면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로부터 남은 단계들, 남은 스테이지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들은 자, 현 단계 이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찌됐든 그쵸? 그 내가 어떤 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상태에 도달을 했으면 내가 지금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사결정이 내가 지금 시점에 이전의 어떤 의사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의사결정은 이전에서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현재 시점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상태 정보만 주어진다면 앞선 단계에서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전혀 이후에 내가 지금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독립성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분 문제, 서프라블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결국은 이제 이 현재 t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어떤 서프라블럼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서프라블럼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초기 시점에서
초기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초기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총 보상의 최대값. 바로 이게 원래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이 문제, 이 서브 프로블럼을 내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t 시점, 스몰 t 시점부터 라지 t-1 시점까지 각 단계별로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내가 다 값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한 번에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점의 모든 가능한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요 t 플러스 1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 보상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문제, 결과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t 플러스 1 시점에 어떤 상태 값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 상태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보상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 시점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은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현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 시점에 상태값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다음 시점에서의 어떤 상태값을 주었을 때 그 시점, 다음 시점에서 해당되는 상태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보상합의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즉각적인 보상과 이로 인해서 다음 상태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총보상의 최대값을 더해주게 되면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내가 지금 T 시점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의 최대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다음 상태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은 우리가 방금 정의한 어떤 VTST 이 함수에서 t 대신 t 플러스 1이 되면 이 문제는 바로 우리가 결국 풀고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결국 해당돼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상태 ST죠. 그죠? ST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ST 함수니까. 그럼 ST에서 내가 지금 시점에 AT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런 어떤 즉각적인 보상을 얻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VT 플러스 1 요 FT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만약에 T 플러스 1 시점에 요 FT에 의해서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이 주어지게 되면 그 T 플러스 1 시점의 상태가 ST 플러스 1일 때 우리가 T 플러스 1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 됩니다. 이걸 두 개를 더해줘요. 이 얘기는 뭐죠? 자, T 시점에 내가 상태 ST라는 상태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AT라는 행동을 취하게 됐을 때 이 T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 됩니다. 왜? 내가 AT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값은 그냥 주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되고요. 다음 상태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을 더해줬으니까 결국은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내가 ST라는 상태에서 AT라는 행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T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max AT라고 한 건 뭐냐? 자, 그러면 ST라는 시점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별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서 액션별로 내가 이 안에 있는 함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선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들입니다. 이것들 중에 최대값이 바로 내가 T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저희가 이제 Q, T, S, T, A, T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T 단계에서 상태 ST가 있을 때 AT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금의 최대값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내가 ST라는 상태에서 AT라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 값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상태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요 뒤에 VT 플러스 1, ST 플러스 1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T 플러스 1 시점에 상태 ST 플러스 1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T 플러스 1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이건 주어지게 돼. AT랑 행동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거고 다음 상태도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거를 VT 플러스 1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T 플러스 1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 되니까 결국은 이거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T 시점에서 상태가 ST일 때 AT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T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예시를 볼게요. 내가 ST라는 상태에서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ST 프라임, ST 더블 프라임, ST 트리플 프라임 세 개의 어떤 선택지밖에 액션밖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 세 개밖에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자, T 시점에 ST라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개밖에 없고요. 그러면 각각의 행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ST에서 AT 프라임이라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런 어떤 즉각적인 보상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음 상태 ST 플러스 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자, T 플러스 1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은 VT 플러스 1 ST 플러스 1 프라임이 됩니다. 자,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 시점에서 AT 프라임이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에요. 마찬가지로 AT 더블 프라임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보상을 얻게 되고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되고 다음 시점에서 다음 상태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을 더해주면 결국은 T 시점에서 내가 AT 더블 프라임이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 트리플 프라임을 했을 때 요 값과 요 값을 더해주면 우리가 A 트리플 프라임이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T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에요. 자, T 시점에서 내가 ST라는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개밖에 없고 각각의 값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큰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결국은 T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선택지는 3개밖에 없고 3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이 결국은 내가 T 시점에서 ST라는 상태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식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중첩된 부분 문제. 자, VT와 VT 플러스 1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게 좀 더 적은 사이즈의 문제죠. T 플러스 1 시점부터 남은 기간. 그 다음에 이거는 T 시점부터 남은 기간의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니까 결국은 어느 시점에 시작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요 큰 T 플러스 T 시점부터 시작되는 누적 보상합에 대한 어떤 최대값을 푸는 문제는 T 플러스 1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를 가진 어떤 문제가 서로 이렇게 포함 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문제 구조를 중첩되는 부분 문제 구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요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요 좌측에 있는 어떤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중첩되는 어떤 문제에서 요 가능한 상태가
지금 vt 플러스 1의 인자로 들어가는 t 플러스 1 시점에 가능한 상태가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결국은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요 v 값들을 다 계산하면 각 단계별로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이 v 값들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가능한 마지막 단계 t-1 시점에서의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vt-1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t를, 스몰 t를 t-2부터 이제 1 역순으로요. 모든 가능한 st에 대해서 vt, st, t를 다음과 같은 어떤 리커시브 이퀘이션, 즉, 이 제기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쭉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예. 자, 일단은 t-1 시점에서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vt-1에 대한 어떤 함수값을 구하고요. 자, 이 모든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t-2 시점에 이 모든 가능한 또 상태에 대해서 vt-2의 어떤 함수값을 계산하는데 이 함수값은 vt-1에서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vt-1 함수를 계산한 결과를 활용해서 vt-2의 함수값을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갑니다. 언제까지? 각 단계별로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한 v값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돌아왔을 때는 초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서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다 볼 것이 아니라 제로 시점에서 일단은 초기 상태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 초기 상태에 대해서만 이 리커시브 이퀘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단계로부터 순차적으로 문제를 쭉 풀어오는 이런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을 역진기납법, 즉 백워드 인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도식화한 겁니다. 이게 오버래핑의 어떤 문제 구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한 문제를 풀고요. 마지막 한 단계.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마지막 두 단계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을 가지고 또 문제를 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은 한 기간에 대한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 남은 두 기간에 대한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 남은 3기간에 대한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 남은 3기간 동안의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남은 2기간 동안의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 정보를 활용을 해서 남은 3기간 동안의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남은 4기간 동안의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남은 3기간 동안의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에 구하는 그 결과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남은 4기간 동안의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백워드로 쭉 풀어나가게 되면 결국 초기 상태에서 남은 모든 기간 동안의 누적 보상함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 확정적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순차적인 어떤 의사결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될지, 그래서 모델링하는 방식은 이 중첩된 서프로블럼 부분 문제 형태로 죄기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역증기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누적보상 합을 누적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최적의 정책을 찾는 게 주 목적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